자, 우리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좀 끊었는데 그죠? 조금 아쉽습니다. 그죠? 한 번에 다 끝냈으면 좋았을 건데. 자, 10번. 자, 우리 교재 바로 또 보시죠. 338페이지. 자, 부패 갑시다. 부패의 개념은 방금 했죠. 그죠? 부패 유형 보시면 생계형이냐, 빼띠 부패 밑줄. 빼띠 부패. 낮은 보수. 옛날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보수가 낮아서 그죠? 식당에 가서 공짜로 밥 먹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죠. 그죠? 이런 건 무슨 부패? 생계형 부패라고 그러고, 치부형은 아시겠죠? 부의 축적. 제도화된 부패, 사회 관습화 밑줄, 급행료 밑줄, 공직 생활의 일부, 습관화 밑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누구나 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급행료를 주고받는 게 너무나 당연시돼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급행료를 안 넣은 민원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알았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조직 수준의 부패이기 때문에 우리 발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조직 수준 발견 어렵다 체크. 우발적 일탈형 개인 부패는 아무래도 개인의 일탈이기 때문에 그죠? 뭐가 단속? 금품수수. 동그라미 2번 공금형령. 죄의식을 우발적이기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적발이 쉽다. 밑줄. 어떤 부패가 적발이 어렵다? 조직 부패. 쉬운 것은 개인 부패다. 자, 직무 유기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패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복지부동 같은 것도 이게 우리가 부패방지법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부패를 넓게 봤을 때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면 무사한일 복지부동도 부패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부패? 직무유기형 부패. 후원형 부패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실, 학연. 됐습니다. 불법적. 이거 아시죠? 선후배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그런 부패를 말하고, 이게 중요하죠. 사기형 부패는 누구를 사기친다? 정부, 허위 공문서 작성, 공금 횡령. 정부를 사기치니까 거래형이에요? 비거래형이에요? 비거래형이다. 됐습니다. 정형적인 부패가 이제 거래형 부패죠. 그죠? 인허가를 해주고 뇌물을 받는 거, 주고받는 거, 무슨 부패? 거래형 부패. 독직행위는 이 독이란 말이 더럽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직을 더럽히는 행위. 당연히 의무 동그라미, 대가 요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면 강행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실업자가 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법상 당연히 내가 받을 수 있는 건데 공무원이 내가 특별히 힘써서 해주는 거 이러면서 뭔가를 대가를 요구하는 거 무슨 행위? 독직행위입니다. 요 사기형 부패가 좀 특이합니다. 이름이 우리 보통 사기 친다 그러면 상대방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상대방이 있다 없다? 상대방이 없는. 그죠? 부패의 상대방이 없는. 그죠? 상대방이 없는 부패는 무슨 부패? 상대방이 없으니까 거래를 할 수 있다 없다?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무슨 부패? 비거래형 부패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12번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갑니다. 흑색 부패는 사회적으로 합의, 맞죠? 형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등에 규정된 거. 이런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패로 인식하면 무슨 부패? 흑색 부패고, 백색 부패는 선의의 거짓말 밑줄. 선의의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닌 게 아니잖아.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정도는 봐줄 수 있다, 묵인해 줄 수 있다, 용인해 줄 수 있다. 그죠? 자, 백색 부패도 부패이다 밑줄. 다만 사회적으로 용인될 뿐이다. 금융위기를 오는데도 혼란을 막고자 금융위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공직자를 처벌할 수는 없죠. 이건 전형적인 무슨 부패? 백색 부패입니다.
회색 부패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인식 동그라미. 다른 일부 인식하지 않습니다. 인식하면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회색은, 여러분, 회색은 흑색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백색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흑색이 될 가능성이 많죠.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따옴표. 뭘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 흑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고, 과도한 선물 수수나 고액의 강연료. 그 옆에다가 강연료 써보세요. 강연료 최고 60만 원 쓰세요. 그래서 강연료는 최고 얼마로 제한되어 있다? 6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 얼마 제한되어 있다? 6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회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윤리 강령에는 규정할 수 없지만 우리 규정하지 못합니다. 형법, 형소법 규정할 수 있지만 법으로 하기는 좀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법률이라는 게 사회적 합의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회색 부패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행동 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부패를 바라보는 관점. 도덕 구조. 여기 앞에다가 정신 구조라고 쓰면 쉽죠? 그죠? 자, 도덕의식의 타락, 정신 구조가 이상해서 부패를 저지른다. 이거는 너무 쉽죠? 사회 문화는 이건 안 읽어도 되죠? 법 제도도 되고, 체제로는 문화 동그라미, 제도 동그라미, 구조 동그라미, 복합 요인이 상호 관련되어 있다. 체제론이 상호 관련된 것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걸 무슨 접근법? 체제론적 접근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 제도, 도덕, 윤리의식 등이 모두 관련되어 있다. 무슨 접근? 체제론적 접근. 우리나라에서는 정경유착, 권력 문화적 접근, 정경유착 밑쭉. 이게 관직 사유화라 그러죠. 관직 사유화. 그러니까 이제 법령, 여러분인 거죠.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을 마치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 너가권을 내 친인척이나 내한테 도움을 줬던 내 스폰 검사, 스폰 업체들한테 준다는 거죠. 전형적인 무슨 접근법? 권력 문화적 접근, 정경유착, 관직 사유화라고 합니다. 기능주의가 아주 재밌습니다. 기능주의 별표. 맥락적 분석을 하기도 하고 수정주의자라 하기도 합니다. 부패를 경제발전의 무슨 물? 부산물로 봐요. 그러니까 역으로 해석하면 뭐라 그랬죠? 경제발전이 있는 나라는 을에 뭐가 있다? 부패가 있다. 그러면 부패가 있으면 무슨 발전이 있다? 경제발전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제발전이 되려면 부패는 어느 정도 묵인해야 된다는 거죠. 부패가 경제발전에 무슨 기능을 한다? 순기능을 한다. 그래서 무슨 주의자? 기능주의. 기존의 부패를 나쁘게 보는 관점을 수정하니까 무슨 주의? 수정주의. 다시 무슨 주의? 수정주의. 발전이 끝나면 부패가 사라진다라고 봤는데 2번 경제발전 하나에는 부패는 필연적이고 무슨 기능이 있다? 순기능이 있다. 후기기능주의는 경제발전이 끝나고 나서도 부패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기능주의가 틀렸네요. 그래서 먹이를 먹고 살아가는 유기체와 같은 역할을. 그러니까 기능주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죠? 후기 기능주의입니다. 거버넌스. 정부 주도 밑줄 비롯된 것. 내부 동그라미 외부 통제로는 힘들다. 협력적 네트워크. 동그라미 2번에 협력적 네트워크. 원래 거버넌스가 여러분 딱 한 단어로 무슨 협력? 민관 협력이잖아요. 그죠? 거버넌스가 민관 협력이니까 정부 내부 노력이나 정부 외부적인 통제로 한계가 있다. 민간 협력을 통해서 부패를 극복해 나가자. 거버넌스적 접근이죠. 자,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동그라미. 국무총리 소속.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입니다. 여기 옆에다가 인사청문 X 쓰세요. 여러분 위원장도 인사청문 안 하는데 부위원장을 할 리가 없죠. 위원장, 부위원장 인사청문 안 합니다. 부위원장이 왜 3명이냐면 동그라미 3번 고충민원 동그라미, 부패방지 동그라미, 행정심판 동그라미. 부위원장은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같이 하나씩 합니다. 자, 원래는 2008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각각 따로 있었거든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었고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패방지위원회, 정확하게는 국가청렴위원회인데 하여튼 이게 잠깐 이름이 청렴위원회로 바뀌었거든요. 아이고, 같은 겁니다. 이 세 개를 하나로 합쳐서 이제 잘 보면 여러분 행정심판을 하는 거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하는 거죠. 고충처리도 국민이 뭔가 고충민원이라는 게 불편함을 겪는 민원을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부패방지도 약간 국민의 불편함을 처리하는 거니까 요 세 개가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무슨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로 이름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잡으세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요 위원장이 한 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 개의 위원회를 합쳤으니까 각 업무를 하는 부위원장들이 한 명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특이하잖아요. 보통 위원장이 한 명이면 부위원장도 한 명 아니면 두 명인데 몇 명이야? 세 명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왜냐하면 요 세 개의 위원회를 합쳤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 4번 위원장 부위원장 밑줄 국무총리 제청 대통령 임명 여기 밑에다가 인사청문 X 쓰시고 인사청문 하지 않습니다. 자, 5번 지방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밑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됐습니다. 공직비리의 국한 밑줄 사기업의 부패행위는 제외 밑줄 요게 이제 사기업의 부패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써보세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 누구든지 체크 이를 국민권익위원회 밑줄 신고 자 신고 의무 동그라미 공직자는 동그라미 공직자는 무조건 신고해야 되죠. 그죠? 나는 일반인 누구든지니까 공무원이나 일반인도 할 수 있죠. 이건 할 수 있고 공직자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알았죠?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밑줄 치시고 옆에다가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쓰세요.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알았죠? 옛날에는 무조건 기명, 실명으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게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60일, 아주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60일, 30일 체크 한번 해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부 고발했는데 인사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불이익 추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인사이동이 불이익한 거, 신고자한테 불이익한 거로 추정해서 인사이동을 금지합니다. 알았죠? 신변보호 밑줄, 보상, 포상, 책임 감면, 보복행위 금지, 신문보호, 형사처벌 가능 별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벌금 때릴 수 있어요. 알았죠? 보복행위에 대해서 무슨 처벌이 가능하다?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30억 20% 이하 30억 20% 이하 아직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30억 20% 이하 됐습니다. 국민감사청구 감사청구는 무슨 원? 감사원 밑줄 감사청구는 무슨 어디 한다? 이게 그래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지금 이 법이 국민권익위원회법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감사 청구한다? 감사원에 합니다. 할 수 있다. 화살표. 국민소송 불가능 쓰시고. 감사 청구를 했는데 감사 청구한 사람이 감사원의 감사 청구 결과가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면 소송을 가야 되잖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국민소송 불가능 쓰시고. 밑에다가 주민소송안 우리나라의 주민소송안 가능이죠. 국민소송은 안 되지만 무슨 소송 가능하다? 주민소송은 가능하다. 자, 이게 여러분 무슨 차이냐 하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국토교통부에
김건희 뭐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했는데 감사원이 부실적이야. 그러면 무슨 소송이 안 된다? 국민 소송이 안 되는데 계양구, 부평구, 연수구에 여러분이 살잖아요. 계양구, 부평구, 연수구의 행정이 좀 문제가 있어서 무슨 청구? 감사 청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주민 소송은 가능합니다. 중앙행정에서 국민소송은 안 되지만 지방자치행정에서의 무슨 청구? 감사 청구와 감사 청구에 대한 불복인 이거는 지방은 주민이죠. 무슨 소송? 주민소송은 가능합니다.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전오 맨 끝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이니까 후 5조 전오 후 5. 일반 취업 제한은 현우 일반 취업 제한은 몇 급 이상으로 퇴직했을 때 3급, 4급, 5급, 6급. 그치. 오늘 인포메이션을 갑자기 너무 많이 받았지, 그지? 등사01, 등사01. 등록은 몇 급? 4급 이상. 공개는 몇 급? 1급 이상. 4급은 무슨 업무자, 뭐하고 같다? 취업 제한과 같고요. 1급은 뭐하고 같다? 주식 백지 신탁과 같죠. 그러니까 이제 2시간 지나니까 제가 수업 시작했을 때 했던 말이 이제 생각나죠. 어떤 법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가 이제 엄청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기가 좀 그런 법입니다. 근데 좀 단순하게 암기하는 내용이라서 좀 편합니다. 그죠? 옆에 그죠? 이 비면직자 취업 제한은 그죠? 이 직급 제한 같은 게 없어요. 그죠? 무조건 비위로 면직한 사람은 무조건 안 돼. 알았지? 자, 일반 취업 제한은 몇 급? 정확하게는 4급인데 정확한 표현은 무슨 의무자와 같다? 등록 의무자와 같아. 등록. 한우 준 준비됐지? 등록 의무자는 대총정인가 중치정감인가? 대는 대령, 총은 총경, 정은 소방정이지. 공개는 1급이죠. 중치정감, 중은 중장, 치는 치안감, 정감은 소방정감이죠. 대총정, 중치정감입니다. 책무 규정에서 동그라미 1번, 공공기관 동그라미, 정당 동그라미, 기업 동그라미, 공무원 동그라미, 국민까지 있어. 알았죠? 이거 특이하죠, 그죠? 됐습니다. 모든 국민 동그라미 2번, 협력 의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은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강제력 없어요. 알았죠?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습니다. 고충민원 동그라미. 고충민원은 됐습니다. 권리 침해, 불편 또는 부담. 됐죠? 고충민원은 뭐라고요? 우리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을 말합니다. 됐습니다. 누구든지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60일, 60일. 아까 부패 방지는 며칠? 60일, 30일이었죠. 여기는 60일, 60일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페이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동그라미 1번 민간 부분 별표. 공익침해 신고한 사람.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민간 부분입니다. 공익신고의 개념, 보상금, 직업산정, 신고자 보호, 누설 이런 건 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이것만 자, 공익신고자는 동그라미 1번만 민간 부분의 공익신고 침해 행위에 대해서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 2번 동그라미 2번에 예를 한번 봅시다. 아까 제가 철건 얘기했잖아요. 그죠? 불성실 공사라든지 불량자재 이해했죠? 왜 이거 한 거. 근데 특이하게 민간 기업의 회계 부정이나 횡령은 또 안 돼요. 얼마나 기업들이 로비를 했을 것 같아. 이거 해놨으면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보상금을 주거든요. 보상금. 보상 2억, 2억. 2억이면 한번 해볼 만 하잖아요. 그죠? 기업의 회계 부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넘어가시죠. 법 비교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됐습니다. 자, 다음 지울게요. 그래서 행정 윤리가
좀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가 좀 단순 암기긴 한데 그냥 농담 삼아 행정윤리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행정학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필요합니다. 왜요? 어차피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공무원 다 됐잖아.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면 무조건 적용되는 법률이 뭐라고? 국공법,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무슨 법? 이해충돌 방지법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그래서 행정관료는 행정윤리 봤습니다. 행정관료는 자 행정과정에서 자 뭐라고요? 지켜야 될 법규범을 준수했느냐, 그죠? 그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너희들의 책임, 의무를 다했느냐. 행정 책임, 의무가 있다면 그걸 확보하는 것이 무슨 통제다? 행정 통제다. 그래서 만약 뭔가가 잘못됐으면 뭐 해야 돼요? 개혁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행정관료로는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행동 규범을 지켰느냐, 의무를 다했느냐,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시정 조치하고 변화시킬 것이냐가 행정관료입니다. 알았죠? 행정관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법 규정하고 부패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으니까 기억 좀 해줘야 되겠죠, 그죠? 법 규정, 부패. 책임은, 행정 책임은 여기서 그냥 342페이지 바로 책임 개념 보시면 맨 끝에 duty, 의무. 다시 책임은 뭐라고요? 의무입니다. 다시 뭐라고? 책임은 의무입니다. 자, 근데 이 의무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내가 책임을 다했다는 것은 법, 규정, 절차. 내가 법, 규정, 절차를 준수했으면 나는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했다. 완수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규정이니까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죠. 공식적이고 내재적이에요? 외재적이에요? 외재적이죠. 예를 들면 한 번 순찰하라고 돼 있으면 한 번 순찰했으면 내 책임은 다 있죠. 근데 한 번 순찰하는 과정에서 좀 깨름직해서 내가 더 안 해도 되는데 내 양심에 찔려가지고 한 번 더 가서 순찰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범인을 잡았어요. 한 번 순찰, 법 규자 여러분 한 번 순찰해서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럼 책임을 다 했어요? 다 하지 못했어요? 법 규정을 준수했으니까 다 했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법 규정이 아니라 내면의 양심이나 내면의 어떤 도덕심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나의 주관적이고 이거는 공식화할 수가 없죠. 주관적이고 비공식적인 주관적이고 비공식적인 내가 전문 직업 윤리적 관점에서 내 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6시 3분에 아까 페이지 있는 할머니가 민원 신청, 재난지원금 신청하러 왔어요. 법 규정상 끝났잖아, 시간이. 근무 시간이. 안 해줘도 되죠? 무슨 관점에서? 법 규정에는 6시까지만 업무하러 돼 있으니까. 근데 공무원의 어떤 양심이나 도덕심, 직업 윤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3분 정도 지나도 받아줄 수도 있다는 것은 무슨 책임? 주관적이고 비공식적이고 내재적 책임이죠. 무슨 책임? 내재적 책임입니다. 내재적 책임. 그래서 이쪽을 자 영어로 여러분 fine이란 단어는 명쾌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명쾌하죠. 그래서 누구? 파이너입니다. 다시 말하고 파이너의 책임. 파이너라는 학자는 행정의 책임, 의무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공식적이고 외재적이고 객관적 책임만 말한다. 법 절차를 준수하면 책임은 다 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프리에드리치라고 쓰고 프리드리히라고 있습니다. 다시 무슨 드리? 프리드리히는 야
법 절차를 준수했다는 거 하고 책임을 완수했다는 건 별개야. 3번 순찰 돌라 그래서 3번 순찰 돌았으면 책임을 다한 게 아니라 내가 시간 나고 내 양심에 깨름직하면 몇 번이라도 더 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프리 에디션은 갑시다. 주관적, 비공식적, 내재적 책임성. 요거는 너무 쉽죠, 그죠? 요거는 너무 쉬운데 롬직과 듀닉이 있습니다. 이거의 행정 책임은 자,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될 마지막 표, 오랜만에 표. 다시 내외 강약 시작. 내외 강약. 항상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요? 내냐, 왜냐, 강하냐, 약하냐. 다시 무슨 강약? 내외 강약. 행정 책임의 소재가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책임이 강하냐, 약하냐.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2가지 회사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B라는 회사는 아침에 출근할 때 인사하고 퇴근할 때 인사해라는 규정만 있어요. 근데 A라는 회사는 야, 출퇴근뿐만 아니라 1시간 단위로 나한테 뭐 했는지 보고해. 어디가 통제가 강해요? 이쪽이 훨씬 통제가 강하죠. 그러니까 통제가 강하다는 말은 절차나 규정이 적다 많다? 많다는 거죠. 약하다는 말은 야, 너의 뭘 믿겠다? 양심을 믿겠다는 거죠. 됐죠? 다시 갑니다. 다시. 그래서 내외 강약 법관 패치 시작. 법관 패치. 몇 사분면부터? 1사분면. 법관 패치. 다시 뭐라고요? 내외 강약의 법관 패치 시작.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내외 강약 법관 패치 시작. 내외 강약 법관 패치. 자, 이거는 법적 책임입니다. 법적 책임. 이거 딱 보면 알겠죠? 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의 문제라고 하면 여기는 관료제 책임입니다. 여기는 딱 봐도 상관의 명령이죠. 상관의 명령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는 무슨 책임성? 관료제적 책임성. 자, 프로페셔널 하다. 우리가 보통 프로페셔널 하다. 무슨 뜻이에요? 전문가라는 거죠. 얘 프로페셔널해. 뭐다? 전문가적 책임성. 무슨 책임성? 전문가적 책임성. 자, 여기는 무슨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 다시 무슨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이죠. 그래서 다시 법관 패치. 다시 무슨 패치? 법관 패치. 됐습니다. 이쪽이 이제 딱 봐도 뭡니까? 주관적 책임이고 위쪽이 무슨 책임이에요? 강하다는 말은 딱 명확하게 뭔가 지시나 규정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공무원이 갑니다. 현우 외국 정부한테 훈장 무슨 법? 야, 이 정도는 훈장 선물 4달러 오늘 4달러 몇 번 했잖아. 4달러는 아니지만 100달러는 무슨 법? 요거는 방금 이 책임을 위반한 거죠. 200달러를 받았는데 신고 안 했어요. 무슨 책임을 위반한 거야? 법적 책임을 위반한 거죠. 상관이, 자, 여러분, 상관이 4시까지 보고서 제출하라 그랬는데 4시까지 보고서 제출 안 했어요. 무슨 책임성? 관료재정 책임을 위반한 거죠. 전문가적 책임성은 요번에 송도 맥주 축제에서 어떻게 하면 축제를 더 홍보할 수 있을지 한번 네가 고민해서 한번 보고서 제출해. 이렇게 했는데 작년 그대로 날짜만 바꿔서 제출했어요. 전문가적으로 어떻게 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카드엔 같은 거 한번 끌고 와서 해야 되잖아. 그지? 최선의 노력을 다 안 했죠. 무슨 책임성? 전문가적 책임성. 이거는 외부의 약한 책임이니까 주민들의 요구나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지 않았으면 무슨 책임이 없다?
정치적 책임이 없다. 이게 짜자. 법 절차를 위반한 거죠. 요거는 상관의 명령을 위반한 거고, 요거 내가 공무원으로서 내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 거고, 다양한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한 거죠. 다시 내외 강약 법관 폐치. 다시 내외 강약 법관 폐치입니다. 행정 책임은 이게 끝이고, 자, 행정 통제입니다. 행정 통제는 잘못된 게 있으면 또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면 그걸 뭐 해야 돼요? 시정 조치. 다시 무슨 조치? 시정 조치. 뭐의 확보? 책임의 확보. 다시 뭐의 확보? 책임의 확보. 그래서 행정 통제는 행정 책임을 확보하는 겁니다. 맞죠? 다시 여러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면 그걸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되겠죠? 행정 책임의 확보는 뭘 통해서 한다? 행정 통제를 통해서 하고, 행정 책임은 행정 통제의 전제 조건이죠. 그냥 전제예요, 전제. 다시. 통제를 하려면 얘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전제돼야죠. 일을 잘했으면 시정 조치를 할 이유가 없죠. 자, 여기는 시험에 딱 하나만 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면 좋습니다. 갑니다. 요거는 내외 공비. 다시 뭐라고요? 내외 공비. 시작. 내외 공비. 이 같이 하나 잡자. 여러분, 강하다란 말은 절차와 규정이 많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공식적 통제가 되겠어요? 비공식적 통제가 되겠어요? 공식적 통제가 되겠죠. 절차와 규정이 약하다는 말은 절차와 규정이 없이 네 내면의 양심이나 네 내면의 도덕심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통제가 돼요? 비공식적 통제가 됩니다. 자, 갑니다. 그러면 외부 공식, 내부 공식, 내부 비공식, 외부 비공식이죠. 이건 너무 쉬운데, 자, 외부 공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국회가 있고 사법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또 두 개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정책학 할 때 했는데, 자, 갑니다. 탄핵 소추는 누구의 권한? 탄핵 심판과 구분되죠. 탄핵 소추는 누가 하는 거? 국회가 하는 거고, 탄핵 심판은 누가 하는 거?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죠. 자, 국회가 가진 게 해임 건의권이거야 해임 의결이에요. 우리나라 국무위원 해임 의결은 예산을 의결해버리면 그 자체로 구속력이 발휘하잖아요. 건의는 건의해도 받아줘도 안 받아줘. 구속 차이인데 우리나라는 해임 무슨 건? 건의는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 해임 건의는 있지만 해임 의결권은 없습니다. 갑니다. 현우, 국회가 국정조사할 수 있어? 국정감사. 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국회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넘어갑시다. 탄핵 소추. 하나가 여기 특이하죠. 감사원은 맨날 놉니다. 왜 외부 통제가 아니고 내부 통제입니까? 현우야, 감사원은 어디 밑에 있지? 대통령 직속입니다. 대통령 직속이니까 행정 통제니까 행정부 기준으로는 행정부 내부에 있는 거죠. 자, 갑니다. 감사원은 회계 검사를 할 수 있지만 국회는 무슨 성인? 결산 승인이죠. 감사원이 가진 거는 무슨 감찰? 직무 감찰인데 이쪽에 대한 직무 감찰은 안 된다고 했죠.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맙시다. 이것만 넘깁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무슨 통제다? 내부 통제입니다. 다시 무슨 통제? 내부 통제. 국민은 무슨 통제예요? 외부 통제죠. 정당은 무슨 통제예요? 외부 통제죠. 시민의 통제는 무슨 통제? 외부 통제. NGO 무슨 통제? 외부 통제입니다. 내부 비공식 통제가 바로
대표 관료제나 행정문화조 또는 공직윤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개선시켜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거는 자, 내부 공식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통제하는 게 아니죠. 무슨 통제? 내부 비공식 통제. 여기는 시민 참여를 한다든지 시위 이런 걸 통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시정하는 것은 무슨 통제? 외부 비공식 통제. 절차와 규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식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통제하면 무슨 통제? 외부 공식 통제. 그런 게 아니라 시민 참여나 시위, 뭐 정책 공동체 이런 것들은 무슨 통제? 외부. 여기서 이제 가장 재밌는 게 나옵니다. 바로 요거. 자,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처음으로 처음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죠? 옴부즈만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유일한 스웨덴어를 알게 될 겁니다. 옴부즈만은 어느 나라 단어라고요? 스웨덴 단어요. 1807년에 스웨덴에서 옴부즈만,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시민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자, 중요합니다. 어디 밑에 뒀다고요? 국회 밑에. 그러니까 옴부즈만은 외부 통제예요, 내부 통제예요? 그렇죠. 옴부즈만은 무슨 통제다? 외부 통제입니다. 다시, 옴부즈만은 무슨 통제다? 외부 통제입니다. 외부 통제. 그래서 옴부즈만 왜 이걸 만들었냐 하면, 자 보세요. 국민들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행정이 인허가도 안 해주고요, 우리 동네 쓰레기 수확점도 안 해서 전부 다 불편하게 하는 건 무슨 민원? 고충민원이라 그랬죠. 처리해달라고 국회의원들 요구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바빠. 우리 그런 건 못해요.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하기도 싫잖아. 그러니까 자 보세요. 3명. 아주 명망가로서 3명을 딱 임명해서 아이고 국민들분, 제가 이렇게 옴부즈만이라고 행정을 전문적으로 통제하고 고충민원 처리하는 옴부즈만 임명했으니까 여기 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옴부즈만이 딱 국민들이 와서 신청을 하거나 또는 자기들이 직권으로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사해가지고 부평역에 이거 처리한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옴부즈만이 발표를 딱 해요. 그러면 엄청난 명망가들로 임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 옴부즈만이 얘기했으면 행정부가 엄청 후달리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한다? 시정 조치를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저번에 했잖아. 결사는 잘못 건설된 다리를 깨부술 수 없다 그랬죠. 무슨 성격은 없다? 불법 지출을 합법으로 바꾸고 합법을 불법으로 바꾸면 법적 성격을 바꾼다 그랬죠. 자, 이것도 불법 지출을 무효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면 무슨 성격이 없다? 불법을 합법으로 합법하면 무슨 성격이 없다? 법적 성격이 없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무슨 성격? 법적 성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방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법적 성격을 바꾸는 것은 상권 분립상 어느 부서가 해야 돼요? 사법부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명망가들로 임명한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치면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높은 공적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런 분을 딱 임명해서 그분이 쭉 조사를 해가지고 하니까 요 제도는 좀 문제 있습니다. 시정 좀 하세요. 시정 건의를 했습니다. 해임 건의가 효과가 없는 것처럼 시정하라고 건의한 거는 법적인 효과가 있다 없다? 없는데 문영배 재판관이 딱 보고 바꾸라 그랬으면 그 당하는 기관은 엄청나게 쫄리겠지. 그래서 이제 명망가로 임명하는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불법 지출을 무효 취소할 수 없는 무슨 성격이 없다? 법적 성격. 그러니까 이 제도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제도예요. 법적인 제도가 아니란 말이죠. 여론의 한기 등을 통해서 사실상의 심리적 강제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watch도. 그러니까 우리가 watch라는 말은 감시하다는 거고 도그는 견이죠. 뭐가 없다? without teeth. 이빨 없는 감시견. 다시 뭐라고요? 이빨 없는. 이빨이 없다는 말은 뭐 할 수 없다? 무효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감시견이라는 건 지금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한다? 시정 조치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93년도에 이거하고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위원회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이게 옴부즈만은 국회 소속인데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디 소속이에요? 국무총리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안 돼요. 행정 내부에서 직권조사는 안 됩니다. 여기는 직권조사는 가능해. 직권조사는 가능해. 왜? 어디 있으니까 여기는? 국회에 있으니까. 국회에 있으니까. 자, 이것 때문에 무효 취소할 수 없고 시정 건의하기 때문에 꼭 위법 사항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사항도 심사할 수 있어요. 왜? 뭐 할 수 없으니까? 무효 취소할 수 없으니까. 무효 취소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불합리해. 이거 바꿔 할 수 있다는 거야. 사법부가 야 이거는 불법은 아닌데 불합리하니까 바꿔. 부당하니까 이거 안 되잖아. 사법부는 그죠? 사법부는 위법, 불법, 합법만 딱 심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당은 심사 안 하는데 여기는 왜 부당이 심사된다? 무슨 성격이 없는 제도니까? 법적 성격이 없는 제도이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내용 봅시다.